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것을 종합 성격으로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게 어떤 몇 가지 방식만 있다 그렇게 정할 수가 없죠.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고 더 거듭난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해석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한단 말이죠. 여기 종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 해석하는 방식과 원리를 종합한다는 뜻도 되고, 또는 원문 성경, 특히 이건 지금 이제 신약 성경 원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서 문사철의 원리가 됐든지 해석의 원리가 됐든지 정통 교리가 됐든지 그런 거 싹 종합해서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하는, 우리말 중에 정음이라고 하는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은 펴놓으시고 꼭 철저하게 견주면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뜯어 고친다, 올바로 잡는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낭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자유주의자들이 완전히 난도질 해버려 놨는데, 그리고 부패한 이성주의자들이 세상 엉터리, 역사면 역사, 서구 문사처럼 이거저걸 그냥 원문 비평 가운데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망가뜨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통 원문을 통해서 우리 배달결에 애겨주신 일반은총회 깡그리를 동원하되 문자를 정점에 놓고 이 말씀을 서방 문서철의 그릇됨을 타파하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읽기가 아주 우리 말글을 읽고 말하는 거 능가할 정도로 연말을 하는 것만 일단 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습하시고 끊임없이 고민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이걸 하면서 끝까지 동영상 2,000개가 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보고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다고 팽 돌아서면 할 수 없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많소이다. 자, 그런 이야기고, 자, 일단 1장 1절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까요? 톤, 맨, 프로톤, 로건, 에포이에사멘, 페리판톤, 오, 네오필레, 혼, 에르크사토, 호이에수스, 포이에인, 테, 카이, 디다스케인. 이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야 돼요. 다만 어디를 우리가 본다 하는 그거를 가리키는 그런 면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책 이름이 됐든지 장과 절이 됐든지 장절을 표시하는 이런 순표 같은 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요 시간에만 잠깐 이제 어딜 한다는 걸 알고 이 본문 내용도 일단 이게 가공돼 있는 거예요. 서양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이거 좋은 뜻을 했든지 어땠든지 이 가공하는 것 속에 들어간 부패한 세속 언어학, 각 나라 그 엉터리 방송국의 알파벳관, 그런 것이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학, 인본주의자들, 성경 절대 권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장난질을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중에 이 본문 자체에서 이렇게 띄어쓰기부터 해서 이런 종류의 그 액센트 표시들 3가지, 그리고 여긴 다 빼버렸지만 이런 각종 순표라든가 또는 이런 이런 마침표라든가 순표라든가 또는 이렇게 세미콜론이라든가 또는 물음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긴 지금 붙였으면 굳이 보면 이렇게 놓고 이게 물음표라고 하고 점점점 찍은 것도 있고 괄호도 있고 베리벨 장치를 많이 해버렸어요. 더욱이 중요한 거는 통상 이 한쪽에 본문에서 밑에 이제 크리티스쿠스 아파라투스라고 하는 비평 줄을 또 이렇게 아주 라틴가 있으면서 장난들을 놀았더라 이거. 이런 거 다
개무시해버리고 이 본문 말씀만을 우리 배달결의답게 정통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답게 이걸 확증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글을 읽을 때 일단 점점 정확히 확신 가지고 읽기가 되면서 꼬랑지를 봐야 돼요. 각 낱말들의 꼬랑지를 딱 보고 동사류냐 동사류 아니냐. 동사류 아닌 건 일단 크게 명사, 뭐 대명사, 그렇죠? 그다음 뭐 나머지 뭐 형용사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사 몸뚱아리인데 꼬랑지를 보니까 명사 꼬랑지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형용사로 나타나고, 그렇죠? 근데 동사 몸뚱아리인데 뒤에 꼬랑지도 명사 꼬랑지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불정사가 되는 거예요. 인피니티브. 한번 그런 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꼬랑지. 동사 몸뚱아리에다가 그 다음에 동사 꼬랑지 아닌 동사 꼬랑지 비슷한 거 붙이는 거. 그래서 정동사로 쓰이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인피니티브라고 하잖아요. 불정사.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이 꼬랑지가 몇 개 안 되죠. 6개예요. 애인, 스타이, 싸이, 나이, 그 다음 안, 운. 이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애인, 스타이, 싸이, 나이, 안, 운. 거의 요런 것만이 바로 인피니티브로 쓰이는 거예요. 불정사가 뭐냐?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렇죠? 움직이는 명사. 분사는 움직이는 형용사. 그냥 형용사랑 동사 몸뚱아리를 만든 형용사인 분사라는 쪽발이 말로 꿈틀꿈틀 그린 거예요. 그 다음 또 동사 몸뚱아리 해가지고 명사로 쓰이는 거. 이렇게 에인스타이, 사이나이, 아는 요거 6가지 외에는 없다고 일단 그냥 못 쳐놓으세요. 암기하지 말고 몸뚱아리 말고 최종 꼬랑지가 에인, 스타이, 싸이, 나이. 아주 또 조금 나오지만 안, 운. 여기 윕실론, 안, 운. 이렇게 해요. 에인스타인, 싸이, 나이, 안, 운. 이것만 딜이 이제 알아도 일단 불정사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신약을 보게 되면 분사가 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다 동사 몸뚱아리에 뒤에 명사 꼬랑지, 일명 분사 꼬랑지를 붙인 거기 때문에 아주 문장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구약이 더 꿈틀꿈틀하고 신약은 좀 딱딱하다고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못지않게 신약이 굉장히 력동성이 있는 꿈틀꿈틀하는 생생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하는 그런 기록으로 보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톤도 딱 봤을 때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까지가 꼬랑지 그런 걸 알고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 뭐 자음 모음에서 자음 1개, 모음 1개 이렇게 읽는 거를 통해서 알파벳을 익히는 게 대빵 중요해요. 무식한 방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든 얼만큼 걸리든 이게 조금 유창해지면 자음이 연속해서 올 때는 어떻게 할까? 모음이 연속해서 자음이 연속해도 끊고 모음이 연속해도 끊습니다. 반드시 자음 하나, 반드시 모음 하나. 요게 소리 나는 한 개 단위예요. 실라블이라고 옛날에 불렀고 지금 또 실라블이 다른 뜻으로도 또 전용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게 뜻 가진 소리 가진 글자 이걸 일본말로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우리는 소리마디. 그렇잖아요. 소리마디. 자음 하나, 앞에 반드시 자음이 오고 그 다음 모음 하나. 세계 모든 문자들 모음이 어떤 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음으로 표시하면 아, 에, 이, 오, 우. 이게 기본 모음이에요. 여기에 소리를 막 멋대로 아가 몇 개로 나오고 에가 몇 개로 나오고 소리를 변형하지만 음소라는 알파벳,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가 없으면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하고 어영부영이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인간들의 한계고 언어 문자의 부패성 한계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어요.
헬라어 따까리들, 뭐 라틴, 독불형 전부 이렇습니다. 딴 나라 말을 서양이 온 세계를 동양을 정복하고 그 고유 문자들의 모음책을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몇 가지 뭐 플러스 알파 있는 건 그냥 그건 특성이지만 아, 에, 이, 오 이런 체계로 다 그냥 언어학이 정리되고 언어학이 새로워지고 더 쉬워가지고 세뇌시킨다는 사실을, 눈뜬 장래 만든다는 사실, 멍청하게 생각이 없도록 논리에 그냥 사로잡히게 해서 맹한 가운데 그냥 따라하는 노예, 식민지 경영을 하기 위한 수법으로 모든 언어를 석권했다는 것을 부패한 배교 앞잡이들이 거기에 또한 편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잠오 읽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 다음 이 낱말을 볼 때 앞덩어리를 몸뚱아리의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오는 걸 꼬랑지, 앞에 오는 것을 대갈통이라고 할 때 뒤에 오는 꼬랑지가 바로 그 낱말이,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물고기에 비하면 지느러미 굿이라는 거예요. 지느러미 굿. 꼬랑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온하는 명사류 꼬랑지가 있고 이렇게 맨하는 동사류 꼬랑지. 딱 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잠오 읽기를 충분한 기본 분량을 소리내고 자기가 듣고 소리내는 것을, 그 다음 보고 소리내는 것을 점점 많이 하다 보면 벌써 톤맨 프로토노고 FOS3 이게 벌써 동사 꼬랑지, 페리판토노 테오필레혼 에릭사토가 이게 동사라고, 그 다음 또 여기 A인자로 끝난 건 불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쭉 보니까 이게 동사 몸뚱아리 맨 플러스 최종 명사 꼬랑지, 이건 분사예요. 분사. 그 다음에 여기 엑셀엑사토가 이게 동사, 그 다음에 아넬피데가 동사. 동사 사이는 글어를 따질 때 분리해야 돼요. 한 센텐스에 한 글어의 정동사는 하나다. 다 동사 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쓰느냐? 분사랑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직설법 종류고, 몇 개 안 나오는 희구법과 많이 나오는 가조법 동사꼴은 현실이 아니니까 그 꼬랑지가 길어져요. 긴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 꼬랑지 24개 플러스 알파, 동사 꼬랑지 24개 플러스 알파로 돼 있어요. 이거에다 그럼 총 도합 쉬운 게가 안 된다. 서로 또 동사 꼬랑지랑 명사 꼬랑지, 꼬랑지에 있는 그 알파벳가 또 비슷해가지고 다 빼버리면 뭐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들이 소리내야 돼요. 자, 톤자라는 걸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타우가 이게 몸뚱아리고 온자가 명사계통 꼬랑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온자계통만 한번 남성, 충성, 여성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온자라는 기본 꼬랑지. 남성은 어떤 거로 시작하죠? 옷으로 시작하잖아요. 옷. 중성은 온, 단수 일격이, 여성은 애. 그렇죠? 자, 남성 단수에 이게 지금 오스, 으, 어, 온. 그 다음 복수도 1, 2, 3, 4격이 있어요. 오이온, 오이스, 오스. 다시 한번 할까요? 오스, 으, 어, 온. 오이온, 오이스, 오스. 중성은 온, 으, 어, 온. 복수는 아, 온, 오이스. 중성은 1격과 4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성 에, 에스, 에, 엔. 복수는 아이온, 아이사스. 이 에타가 또 알파로 둔갑해서 아, 아스, 아, 안. 아, 아스안을 빨라가면 아산이 되잖아요. 충청남도 아산. 아, 아스, 아, 안, 아이온, 아이사스. 그 다음 짬뽕이 있어요. 짬뽕은 알파를 먼저 쓰고 2격, 3격엔 에탈 써요. 단수 경우. 그래서 아, 에스, 에, 안. 복수는 다 똑같아요. 아이온, 아이사스. 그러니까 이 기본형 남성이 8개잖아요. 중성 8개, 여성 8개, 3, 8이 24. 거기 이제 뭐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 즉 몸뚱아리 끝이 자음으로 끝난 아이들은 단수 2격에서부터 최종 꼬다리가 오스, 이, 아, 에스, 온, 시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전에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동사 꼬랑지를 디리디리 소리내고 명사 꼬랑지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디리 많이 따로 소리내면서 원어 성경을 그냥 소리내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자음 모음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끈기 있게 정확하게 천천히 큰 소리로 그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빨라져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근데 어영부영 소리에 관심 안 두고 뭐 암기나 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문법, 인간들이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알파베트, 세상 자기가 태어난 나라 알파베트가 엉망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알리니까 안 되니까 또 세상 문법의 원리를 빌려서 성경 문법이다, 읽는 법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지고 잠시 땜빵을 할지 모르지만 죽은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모 읽기가 된 것을 전제로 몸뚱아리, 대갈통을 구분하는 세 가지 방식의 읽기예요. 자, 이거 뭐죠? 트, 온. 아무것도 없이 자문으로만 끝나면 의자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 온. 이거는 뭐죠? 메느. 이건 자음이 연속되면 하나를 끊어주죠. 프로. 모음으로 끝나죠? 토느. 프로톤. 이게 이제 자모 읽기인데, 몸뚱아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게 바로 몸뚱아리예요. 온이 꼬랑지. 그러니까 트온. 이건 그냥 매는 그냥 양념에 애양념, 그냥 한 통으로 소리 내버리세요. 그냥 이건 가르지 않습니다. 맨자라고 하는 건 강한 부사. 그 다음에 프로트까지가 몸뚱아리고 온이 어떻게 되죠? 온, 우, 오, 온, 아오노이사가 될 수 있고, 남성이면 오스, 우, 오, 온, 오이오노이스. 그래서 조금 이제 읽기가 조금 할만하다가 여기 프로트에다가 단수 1, 2, 3, 4격, 복수 1, 2, 3, 4격 붙여가지고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암기하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큰 소리로 프로트 오스, 프로트 우, 프로트 오 올챙이, 프로트 온, 프로트 오이, 프로트 온, 프로트 오이스, 프로트 우스. 꼬랑지만 하면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올챙이는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이렇게 조그만 이오타를 저는 이제 올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지 않게 즐기려고. 다 성경에 있으니까. 오스, 우, 오, 온, 오요, 오이스, 우스. 이렇게 리듬감 있게 작사 작곡을 하면서 각인이 되게 외우지 말고 따지지 말라니까요. 소리가 그냥 잠꼬대도 그냥 솔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스, 우, 오, 온, 오연, 오이스, 우스. 그 다음 이거요. 로그가 몸뚱아리, 로그, 온. 그렇죠? 그 다음 N은 이거 동사 중에 과거 표시가 몸뚱아리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이에가 몸뚱아리예요. 여기 포이에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이게 싸부터 맨자가 꼬랑지. 싸는 특징이죠. 특징.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완료된 과거 사실. 이 맨이 바로 이게 동꼬예요. 동꼬. 그래서 포이에 싸맨. 싸는 특성이니까 붙이려면 이거 몸뚱아리가 아니니까 꼬랑지 일단 넣지만, 꼬랑지를 분리할 때는 이게 싸가 이게 시제 특징이란 말이에요. 동작의 특징. 포이에 싸맨. 최종 꼬랑지 맨이 동꼬. 페리 이건 분사예요. 분사. 참, 일명 일본말로 전치사. 전치사는 그 자체가 이미 꿈틀꿈틀 동사 맛도 나고, 이 뒤엔 반드시 명사류를 이끄는 그런 상태, 그런 목적의 맛을 지니고 있는 것이 페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뭘 표현하는데 또 다른 동사 쓸 수가 없을 때 분사 부정사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전치사예요. 일명. 그 외에도 뭐 전치사에 그 삼삼한 뉘앙스가 많이 있지만 뭐 개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판트 더하기 온이잖아요. 판트가 몸뚱아리예요. 온. 이런 읽기는 자모 읽기랑 읽기 작은 많이 반복되고 유창하게 된 뒤에 이런 읽기를 해야 돼요. 이런 읽기를. 그러니까 자모 읽기 뒤에는 자모자, 즉 음운 읽기. 자음 하나 모음 하나는 음절 읽기인데, 음절 읽기의 완성은 음운 읽기에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음에만 있는, 우리나라 언문에만 있는. 한글은 점점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식민지 문자니까. 오, 이건 뭐 그냥 낱말 한어로 이제 혹교. 그 다음에 페오랑 필레. 이거 페오는 합성돼서 그 다음에 필레, 필이 이게 몸뚱아리, 에는 명사 꼬랑지예요. 오스, 우, 오, 온 하고 옥격제 에라는 이렇게 일격을 혹격으로도 쓰지만 이렇게 또 애자를 혹격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혼. 이거는 이제 몸뚱아리입니까? 뭡니까? 이게 딱 보니까 대명사잖아요.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남성 관계대명사 한번 하죠. 호스, 후, 허, 헌. 복수는 호이헌, 호이스, 우스. 중성 호, 후, 허, 허, 하, 헌, 호이스, 하. 여성 해,
has, 해, hen, 하이, 헌, 하이사스. 같은 원리의 기본 명사 꼬랑지 원리의 소리를 많이 한 다음에 이게 소리에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이걸 이제 해석해보고 읽기 많이 한 것을 전제로 해석을 해보면서 어떤 낱말 뜻을 찾는 사전의 원리,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몇 문장 연습해 나가다 보면 낱말도 좀 반복되는 거 금방 또 알고 고유명사는 또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해석의 실마리는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이걸 동사로 표시한다고요. 동사. 그래서 주어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랑 그 일을 한 이모저모, 열매라고 할까 내용이라고 할까 성격을 동사로 묘사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명사가 됐든지 동사를 됐든지 다 거기 있고, 보조해 주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긴 문장도 있고 별로 안 들어가는 짧은 문장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딱 볼 때 이거 애는 이게 몸뚱아리인데 이거 과거를 못하는 게 조금 변해적이 대갈통이 섞여 있고, 르크까지가 몸뚱아리, 여기 또 싸, 그렇죠? 크씨는 이중자음이니까 키읔은 몸뚱아리, 시옷은 시그마가 돼가지고 특징이, 그래서 사토가 돼요. 사토. 에르크, 원형은 애가 아니고 하죠. 아르크, 크는 아르흔데 아무튼 그런 변형하고 이게 최종 뒤에 토가 동사꼬랑지예요. 동사꼬랑지 중에 과거는 바로 앞에 엡실론자나 에타자가 나온다고요. 몸뚱아리 처음이 모음으로 쓰였을 때, 알파란 모음이 이제 이게 과거가 되려면 그냥 에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에타가 되고, 또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몸뚱아리 동사가 과거가 되면 앞에 에자 붙이면 이게 애가 A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A가 되기도 하고 애가 되기도 하고, 이런 원리도 우리가 점점 추출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전형적인 관사라고 하는 거 다 1번 말들이에요. 1번 말. 1번 식민지를 굳히는 그러한 소리들이에요. 당장 걷어치우고 당장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음을 아는 길밖에 없고, 우리 언문으로 읽어야 되고, 언문으로 해석해야 되고, 언문으로 번역해야 되고, 언문으로 선포해야 되고, 언문으로 깨달음을 정리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길 이외에는 정통을 계승하는 일반은 종으로 연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소이다. 이런 방면에도 정말 베리베리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예수스 같은 건 음역을 했기 때문에 꼬랑지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아랍 문자를 헬라스 말로 음역한 것에 지나지 않죠. 포이에이는 포이가 몸뚱아리, 에인이 꼬랑지, 그렇죠? 테는 양념, 카이는 이제 뭐 접속사, 그다음에 디다스크까지가 몸뚱아리, 에인이 불정사 꼬랑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대충 뭐가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처음 배운 분들은 그냥 눈이 뱅뱅 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음과 모음 붙여서 읽기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소리치면서 기본 분량을 채운 사람들은 그 다음이 궁금해져 가지고 재미가 생겨요. 이 다음엔 뭐지? 설레이기도 하고. 요건 이제 바로 본격 길에 들어서는 조짐이라. 그런 상태가 되려면 소리내고 읽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턴, 맨, 프로톤, 로건, FOS, 아멘, 베리, 판톤, 오, 데어, 빌레, 혼, 에엑사토, 이에스, 포에인, 테, 카이, 디다스케인. 이렇게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처음에 읽어야 돼요. 조그만 소리로 백날 첫날 해봤자 밑빠진 독이에요. 한 번 하더라도 큰 소리로, 뭐 처음에 뭐 가다듬고 조절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소리 난다는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의 몸에 옛사람이지만 속사람까지 이 소리가 새겨져요. 소리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리 자체를 낸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등등. 소리 낸다는 건 굉장히 종합 엔터테인먼트에 속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자기 머리통 믿고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100점 나올 줄 모르지만 중국 공부이기 때문에 현실에 써먹을 수가 없다. 원문 성경을 어떻게 독파해 나갈 수가 없다. 그건 헛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고 시간 낭비한 찌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더 그냥 좌절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표현할까요? 아니, 빨랑 표현하는 걸 듣고 캐치해. 이게 언어 센스가 생겨요. 천천히, 뭐 제가 이제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문장에서 양념은 이 맨자가 양념이고 또 태자가 양념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한 개,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명사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이 A인자니까 불정사. 디다스케인의 A인자니까 불정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가 전치사 하나가 있다. 이렇게 알면 뭐 벌써 읽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약간 거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지고 뭔가 읽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헬라스 말은 수학이랑 물리학 같은 과학에서 이제 그 기호로 많이 알파벳도 쓰기 때문에 눈에 익어요. 아랍 문자는 뭐 도무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소리는 혹시 들어본 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글자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했으면은 흥미도 생기지만 글자만 그냥 암기식을 하면 흥미란 도무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톤, 맨, 프로, 톤, 로고, 네포에, 사멘, 페리판톤, 오, 데, 필레, 호, 네르크, 사토, 호, 예수스, 버예인테, 카이, 디다스케인.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단어를 읽더라도 폼나게 전력 투구하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고 우리 성경에 대한 고백을 원문 공부하는 자세에서 실제에서 일치되게 증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정통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한글쟁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을 깨닫는 그런 언문을 내세운 원어 소리내기, 원어 성경 보기, 그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해석이랄까지는 없지만 일단 읽기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자음 하나 모음 안에서 그런 이 읽기를 연습하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읽어제끼고 또 어떤 건 좀 이건 뭐지 하면서 고민할 것들이 또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읽느냐.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로 들어가야 돼요. 대갈통 있으면 대갈통 구분해내고 몸뚱아리 꼬랑지. 거기서 포인트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뒤에 꼬랑지는 반복되다 보면 이게 동사냐 동사 아니냐 그런 거로 되게 구분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 동사가 참 대단히 많습니다. 동사가. 적어도 이제 그런 문장이니까 구약 아랍 문자 못지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봐요. 톤에서 이제 이렇게 끊었잖아요. 타우가 이게 대명사예요. 타우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은 없잖아요. 물론 알파벳을 만들었으니까 타우자가 그냥 모든 다른 명사들을 대표로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그 대명사격의 몸뚱아리가 바로 이 타우예요. 타우. 영어로 말하면 T라는 알파벳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온자는 뭐죠? 을을 붙이면 돼요. 남자죠. 남자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우자를 남성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톤자가 돼가지고 톤이 뜻은 뭐냐면 고고 지적하는 피차 거 있잖아. 거식 있잖아. 때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걸 다 타우라고 해요. 타우. 나라마다의 타우의 느낌이 타우의 맛이 조금씩 달라요. 영어의 타우자는 우리 보통 팁 있지 않습니까? 팁. 벌써 팁이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벌써 이 T자도 그렇고 P자가 아주 이게 자그마하고 아담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자 같은 거. I자 같은 건 이익을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지금 굉장히 줏대가 강한 소리예요. 이. 그래서 팁 그랬을 때 그거 줄 때 안 주면 욕 먹어요. 뒤가 뜨끈거려요. 서양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게 발달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발달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왜 우린 애누리 같은 것도 해주잖아요. 깎아주고 덤으로 또 뭐 더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치게 가격표를 왕창 올려놓고 뭐 50% 세일 같은 이런 거짓말 팔이 말고 그냥 약간 했는데 이제 시간도 지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물건도 남겠을 때 떠리로 그냥 왕창 분량을 들여서 주기도 하고 아예 돈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건 우리나라 이 서구의 팁 정도만 우리는 아주 대단히 발달돼 있어요. 어떤 애들은 뭐 서양엔 팁인데 한국은 뭐 식당 가도 팁이 없다. 그럼 그 나라 가서 살아요. 나라마다 그 관습이 다르고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른데 왜 팁이 발생했겠어요? 시간 수당이 적으니까 그랬겠죠. 왜
왜 조금 줘요? 부려먹는 거 아닌다며요? 가난하니까, 값이 좀 저렴하니까, 뭐 주인도 남기는 게 없는데 그 알바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팁이라는 것이. 10달러짜리 먹었으면 뭐 5센트 주면 넉넉합니까? 100달러짜리를 먹었다고 해도 1달러 주면은 걔네들은 아주 그냥 큰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한국 애들만 돈 펑펑 쓰는 참 헬렐레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는 거니까 타우를, 그렇죠? T를, 타우를, 맨은 아주 강한 양념. 저는 이걸 진짓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맨자가 어떻게 보면 동사꼬랑지에서 빌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맨, 미음자, 니은자. 헬라스 말에도 모음은 별로 감각들이 없어요. 자음도 제대로 모르고 모음도 5가지밖에 없는데 뭐 모음을 중시할 수가 있나요? 그냥 소리 내고 모음은 완전히 제 소리를 끝까지 나가도록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맨, 진짓, 프로트랑 온이잖아요. 프로는 앞선다는 거잖아요.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된 남자. 여기도 온자, 여기도 온자니까 둘이 관련돼요. 맨자가 없다면 톤, 프로트, 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 온, 프로트, 온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그 타우를, 그게 뭐죠? 타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죠? 프로트잖아요. 프로트. 뒤에서 타우를 설명해 주네요. 온자는 똑같으니까. 자, 근데 톤이라는 이 관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으면 이것도 사실 빼버리면 톤 다음에 로건자가 온다고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진짓 처음 된 건데 바로 그게 뭐죠?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톤이 저게 사격이니까 로고스도 로건으로 사격으로 단수 사격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것을 처음으로 된 건데 말씀을 진짓. 그렇죠? 이걸 진짓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문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상 맨을 제일 앞에 두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러해요. 우리가 꼭 뭐 맨을 두 번째로 번역하려는 뭐 법은 없지만 제일 선두에 놓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이 이렇게 두 번째 놓여 있는 거 비해서 우리 맨자를 갖다 직역 성경에서 앞에다가 놓으면 이건 이미 내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원문 완전한 직역은 이미 아니고 딴 걸 다 직역스럽게 해서 이 말씀 가지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해석한 것을 말할 때 이게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돌아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꼬랑지가 주어 구실도 하죠. 내가 몸소, 긴 꼬랑지 몸소에 처음으로 딱 한번 했다. 싸가에게 아우리스토스니까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한국에서는 부정과거라고 하죠. 처음으로 했다. 포이에싸, 뭐죠? 포이에요. 만든다. 해낸다. 행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몸소 처음으로 했다. 뭐 그 로건 말씀을 또는 그 일을 저걸 일이라고 해도 돼요. 일이요. 로건을. 그러면 굉장히 쉽게 통하고 사람들이 금방 딱 알아먹게 돼 있어요. 자, 뭐에 관련해서 내가 처음으로 몸소 딱 했냐면은 페리 이건 범주예요. 행위의 범주. 판통 깡그리들이라고 하는 이거에 페리 둘레에서 관해서 오 테오빌로스 여 혼 그것들에 관해서 여기 복순바지 여기 판톤이 있잖아요. 앞에 판톤이 복수 이것도 복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뭐 남잔지 여잔지 물건인지 아무튼 그것들에 관해서 에르크 사토 여기 또 사토니까 토가 있는 거 보니까 몸소 그렇죠. 기본 또는 대표렌텔에서 그냥 그거 강조하는 능동으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죠. 아르크는 통치한다 또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혼, 그것들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시작하셨다. 주어가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스께서 뭐 하기를 애인 뭐뭐 하도록 만들려고 만들도록 더욱이 만들도록 이 태도의 맨 같은 뉘앙스예요. 또 디다스케인 애인자니까 가르치도록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연습도 뭐 많이 못했지만 일단 줄창 읽는 거 자음 플러스 모음에서 읽는 것을 전력하고 그다음에 원문을
따져서 초성, 중성, 종성 즉 받침 있는 읽기를 숙달해 가다 보면은 몇 날이 안 가서 몸뚱아리 꼬랑지 그걸 고민하면서 읽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실력 상승, 소리 변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아무튼 해본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또 30분 조금 넘었는데 신약 원문을 해석하는 종합으로 뭐 속독이 됐든지 통독이 됐든지 뭐 낭독이 됐든지 또 쭉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충만한 그 내용을 우리가 서로 누린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곱씹어서 제가 표현한 말을 깊이 넣고 원문을 놓고 새겨보세요.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원어에 대한 태도도 좋아지고 잘 빠른 시간 안에 소화를 해내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